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오늘도 비디오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사실 원래 안 봐도 돼요. 소리만 들어도 돼요. 네. 요즘에 제가 또 진짜 바빴어요. 다시 일을 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 상태에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막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 이번 주에 패션쇼도 갔다 왔다. 너무 핫거린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그 친구는 막 굉장히 뭐 막 밀란 패션위크 뭐 이런 데도 가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저는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사진이 찍히거나 이렇게 뭔가 막 뽐내거나 예쁜 척 막 이런 걸 하는 자리에도 많이 갔지만 그런 것보다도 뭔가를 설명을 해주거나 뭐 사회를 보거나 뭐를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취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은 딱 스포트라이트의 옆이나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긴 않더라고요. 뭐 물론 이번에도 제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런 자리는 아니었는데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안 해봤던 것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를 아직 제 엠바고가 있어서 말 못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좀 경험해보면서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바쁘게 지냈더니 입술이 불을 텄어요. 영광의 그 상처죠. 바쁘게 지냈다는. 네. 제가 뭐 바쁘다는 걸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바쁘게 다니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또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았었겠어요? 우리는 그 채널은 그런 거니까 내가 나의 삶에서 느꼈던 것들을 또 솔직하게 이렇게 수다를 떨고 또 여러분들은 귀에 피를 흘리면서 또 그걸 들어주시는 채널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가지 큰 결심을 했는데 작년 말 정도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은 제가 스타트업을 해야 되겠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때 구글 스타트업 그 행사를 가가지고 그때 이제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많아요. 왜냐면 저는 제 것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스타트업 거기 행사에서 만났던 분들에게 좀 제가 느꼈던 거는 아, 남을 좀 편하게 해주는 거.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해소해 주면서도 또 그걸로도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그걸로도 내가 업을 만들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 과정이 가능하겠구나.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다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스타트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무엇을 하고 나서? 시장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뭐 제가 일하고 있었던 거랑 아주 크게 동떨어진 건 아니어가지고 제 지인들이나 주변에 이미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거를 좀 한 발짝 뒤에서 보면서 아, 이런 거는 뭐 수익성이 되겠다. 이런 거는 보완할 점이 많다. 아니면 와,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저기는 이런 걸 못하지만 나는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앱을 개발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 앱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알아야 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가지고 주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좀 지식 같은 것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걸 좀 공부를 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 수집의 단계를 제가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그 자료 수집을 한 거를 실현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하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잘한다. 세상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도 많고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가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열정을 100%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스스로를 봤을 때 가장 취약한 면이 바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핑계를 대고 싶진 않지만 뭐 현실이니까 뭐 가정을 돌보고 그런 그 가정에서 뭐 남편이나 뭐 다른 가족들은 저에게 사실 그렇게까지 뭐 고려 사항은 아니에요. 일단 성인이잖아. 각자 자기의 삶을 사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저의 이제 고려사항은 우리 귀여운 리찡.
지금 하고 있는 일들만 소화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만 해도 체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입술이 이렇게 부르트고 아이랑 놀아줄 때 가끔 눈이 막 이렇게 약간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스타트업하고 창업한다는 거는 일과 삶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삶을 일에다 통째로 다 던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기에는 아직 아이의 뭐 원령이나 연령이나 또 저의 어떤 몸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좀 덜 됐다. 아직은 좀 시기가 아니라는 네, 결론을 내렸어요. 상황적인 한계, 그리고 내 아이디어에 대한 한계, 투입한 것 대비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 이게 정말 성과가 나올까 하는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그 창업하고 싶은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포기 선언. 사실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계속 이거는 좀 약간 안 될 수도 있는 게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어제 포기를 선언을 하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우리 채널에 출연했던 연미솔 대표님이었어요. 연미솔 대표님한테 또 창업가이기도 하니까 나도 이제 뭔가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해보니까 연미설 대표님도 그렇고 너무 창업가들 중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그냥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다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창업을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멋지네. 흥칫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답게 다양한 현장을 다니면서 또 새로운 걸 해보겠다. 기대해 주세요. 실망해도 어쩔 수 없지만 이랬더니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쌓아가는 그 행보가 더 멋지게 느껴진다.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어요. 나 맨날 T라고 하지만 나도 위로를 좋아해. F기가 있다고 나. 완전 100% T는 아니다. 로봇 아니라고. 근데 또 이제 그 말에 또 이렇게 또 어깨가 펴지면서 그래 또 이거 역시 나만의 길이다. 그리고 될까 안 될까를 무작정 달려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조율해서 나한테 가장 행복한 길을 찾는 거. 꼭 무모하게 도전을 하고 무리하게 도전을 하는 것만이 멋지고 뭐 뭔가 막 개척정신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것 또한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 장단점을 써보고 아무리 장점이 커도 내가 극복하지 못할 단점이 있다면 또 안 하는 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 역시도 또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냥 자기 위로를 하고 있어요. 합리화를 하면서 어쨌든 저는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로 한 마음을 딱 접고 나니까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제 아이디어에 대한 뭐 제가 좀 불확실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박은 아니어도 한 소박 정도의 확신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다른 누군가 이걸 해가지고 부자가 되겠지 뭐 이 생각을 하니까 또 좀 약간 막 아깝기도 한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또 좀 제대로 못하고 일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도 이렇게 바쁜데 내가 잠시 나중에도 또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또 나를 한 번 더 완전히 던져야 되는 일은 좀 더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또 일면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바쁜데도 뭔가 마음에 확 여유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쉬움과 후련함을 지금 반반씩 느끼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전략을 수정해야 될 때를 만나요. 제 이야기를 세바시에서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매몰 비용을 따지느라고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너무 크다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지금 새로운 걸로 갈아타야 할 시점에서도 쉽사리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못 벗어나는 마음의 이유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걸 놓치고 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까봐, 이걸 놓치고 나면 더 좋은 게 없을까봐. 그 나쁜 남자 만나고 잘 헤어지지 못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내가 더 그건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여태까지 만났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이보다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사실은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끝나봐야 내가 그게 나쁜 관계였는지 좋은 관계였는지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깨봐야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덫에 걸려 있었으면 굉장히 지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또 그걸 포기를 한번 하고 벗어나 봐야 휴식을 또 할 수 있고 제대로 제가 지금 느끼는 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대로 마음 놓고 푹 쉬고 머리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서 또 다른 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전 요즘에 되게 두려우면서도 위안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지금 30, 40이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듯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래 살 건데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두려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까지 먹고 살 만한 일과 돈이 나에게 있을까? 그거를 마련을 해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내가 지금도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 기술을 다 내가 접하지 못하고 이 기술을 내가 다 습득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나이가 들면 어떤 그런 학습의 기능이 더 떨어질 텐데 그때까지 내가 사는 게 즐겁기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인간인 저에게는 그 오래 산다는 게 또 위로가 돼요. 왜냐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 거니까 그냥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략을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맞다고 생각하면 실패하더라도 또 쭉 가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기회를 나에게 허하고 이렇게 인자하게 주는 거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결론 난 날 사랑한다고. 난 나의 삶이 행복하길 바라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오래 살 거니까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재밌으니까 새로운 일이 꼭 나에겐 필요하지 않고 조금 더 그냥 지금 하는 일에 힘을 내보자. 이렇게 그냥 스스로 오늘 위로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네, 잘 듣는 회원님들, 네, 오늘도 이렇게 근황과 함께 저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3월 넘었구나. 나 지금 2월 달인 줄 알았어. 미친. 아니, 이제 그러면 1분기가 끝나는구나. 이게 기업 같은 데서는 분기별로 실적을 이렇게 막 발표하고 하잖아요. 1분기의 실적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1년 중에 가장 암울한 게 1분기랑 4분기거든요. 왜냐면 마무리할 때도 좀 그렇고 시작할 때도 내가 처음에 결심했던 것만큼 못했다는 게 되게 아쉽고 막 스스로에게 실망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1분기는 1분기고 우리도 2분기를 살아가야지 뭐. 라이프 고즈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또 힘내서 열심히 살아봐요. 오늘은 푹 쉬시고요. 여러분 모두 잘 자요.